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을 쪼개서 독서 능력에 대한 평가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평가를 받기도 하죠. 평가를 실시하는 쪽에서는 나름의 목적이 있을 텐데, 독서 코칭에서도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사람이 과연 전국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과연 그 중에서 몇 점 정도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주관은 평가자의 어떤 측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전문가의 주관도 반영이 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측면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코칭의 방향을 정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드린 바가 있죠. 따라서 평가에 대한 결과는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결국 코치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독서 코칭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코치에게 알맞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것이 이 코치에게 알맞을까, 적절할까 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측면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검사 도구를 발견했는데, 혹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해보고자 하는데, 과연 이 도구를 우리 아이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제가 어떤 답을 드리냐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검사 도구의 문항을 읽고 스스로 다 이해해서 선택할 수 있으면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이해를 잘 못해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 이를테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식으로 만약에 물어본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설명을 듣고 그제야 이해해서 항목을 고른다 라고 한다면 그 도구는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예시를 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시는 매우 한정적이겠죠. 따라서 그 예시 등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읽고 스스로 이해해서 답을 고를 수 있으면 활용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검사 도구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즉, 이 도구는 몇 학년용 혹은 몇 살까지 사용 가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코치 이에게, 즉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알맞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코치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객관적으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도구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언제 실시를 하든 어디서 실시를 하든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된다. 또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마찬가지로 평가자의 주관이 덜 개입이 될 테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뉴얼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것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분 이내에만 실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평가자가 제시어를 제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제시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도구, 즉 뭐 문제지, 답안지, 그리고 그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쓰는 혹은 무엇인가를 뭐 그리거나 쓰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필요한 도구들 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를 했다. 그런 다음에 해석까지 마쳤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코칭을 실시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물론 이 평가 도구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100% 신뢰할 수만은 없다 라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확인하고 또 참고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100%다 라고 맹신까지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측면들 때문에 결국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또 실시하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코칭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겠죠. 전문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 도구의 종류를 알고 있고 또한 그 도구를 어디서 구입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며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야를 다시 구분을 지어서 독서 영역의 평가를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독서 영역에 대한 평가, 독서 능력 등등, 그리고 성격 유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중지능 평가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번 시간에는 독서 영역에 대한 평가,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독서 영역에 대한 평가는 독서 능력이랄지, 독서 흥미, 혹은 독서 태도, 독서 환경 등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진단도구 하나를 구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 드렸던 능력, 흥미, 태도, 환경 등등을 두루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되겠는데 물론 도구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도구들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영역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가장 먼저 독서 영역을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독서 코칭이니까 앞으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활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독서에 대한 역량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쪼개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첫 번째, 코치의 독서 발달 상황이 어떤지, 그 결과 지금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설계, 평가 준거가 필요할 텐데 결국엔 이제 그런 측면에도 독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제 목적을 설정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독서 활동 실행 가능성 여부들도 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줄여서 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국제성인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피사가 학생들에게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PIAAC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IEA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PRLS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도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내용들 가운데 일부를 쪼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피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는 방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OECD 회원국과 참여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 그리고 스킬을 포함하고 있는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구, 이미 인정을 받은 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도구는 1997년도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3년마다 학생들의 독서, 수학, 과학 리터러시를 점검을 한다, 측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고 있는 평가 도구를 설명해 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울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개발해 널리 보급을 하고 있는 NRI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독서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RQ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한울이의 NRI 이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게 되면 독서 흥미, 독서 전략, 그리고 어휘력, 사실적인 이해력, 비판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등등을 두루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독서교육개발원의 RQ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RQ 같은 경우에는 어휘, 그리고 문장 구호, 그리고 글의 짜임을 알아보는 그 다음 이 내용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읽기 속도, 독서량에 대한 부분, 문제 해결력, 창의력, 추리하기, 판단하기, 상상하기, 비판적인 사고 등등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구들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답안지를 이 기관에 보내주면 기관에서 판독기로 결과를 해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지를 다시 보내주는 그런 과정으로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내 코치에게 가장 알맞은 도구를 잘 골라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해석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코칭에 대한 목표라든가 그리고 세부 수업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평가 영역 가운데에서 독서 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도 있으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